이 채널은 금감원 다트의 공시된 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 정보를 분석하며 공시 외의 정보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진엔텍 2026년 1분기 재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진엔텍은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의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용역과 시스템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우진엔텍은 발전소 설비 진단과 성능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신규 면허 취득을 통해 사업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는 중이며 이번 1분기 실적에서는 이러한 사업 다각화의 초기 결과물들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진행 순서입니다. 1분기 실적의 핵심적인 재무 변화를 먼저 살펴본 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회사의 구조적 강점과 약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장 환경이 주는 기회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모니터링 포인트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2026년 1분기의 주요 재무수치 변화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우진엔텍의 매출액은 1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기록했던 87억 원과 비교할 때 약 29.9%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용역 제공과 제품 판매 두 사업 부문 모두에서 고른 수익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 19억 원으로 확인됩니다. 전년 동기 영업이익이 2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850% 상승한 수치로 산출됩니다. 외형 성장과 함께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익률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지표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4억 원의 순유출이 발생했지만 이번 분기에는 24억 원의 순유입으로 전환됐습니다. 운견자본 부담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안정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손익 지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29.9% 늘어난 가운데 고부가가치 부문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매출 총이익은 126.7%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은 850% 늘었고 당기순이익 역시 3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반적인 수익성 지표들이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현재 회사의 재무 구조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사실에 기반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무적 강점은 높은 안정성과 유동성입니다. 1분기 말 기준 부채 비율은 11.8% 수준으로 상당히 낮으며 단기 금융 상품을 포함한 유동 비율은 717%로 단기적인 지급 능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명시적인 차입금이 사실상 없어 이자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반면 명확한 약점도 존재합니다. 이번 분기 전체 매출의 87%가 상위 3개 주요 고객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수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구조입니다. 더불어 매출원가와 판관비에서 종업원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향후 인건비 변동이 전체 마진율에 미칠 영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볼 때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이 계약자산입니다. 계약자산이란 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진행률에 따라 매출로는 인식했지만 아직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뜻합니다. 당분기 말 기준 이 계약자산 잔액은 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만약 고객사의 기성 승인이 늦어질 경우 회사의 실제 현금 회수에 직접적인 차질을 줄 수 있는 지표이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우진엔텍을 둘러싼 사업 환경에서 어떠한 기회와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외부 환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확인되는 기회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가동 및 해체 원전의 안전관리 시스템 등 원전 해체 시장 진입을 위한 국책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분기 부품과 시스템 제작을 통한 제품 매출이 7억 원으로 인식되며 국산화 부품의 시장 침투율이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셋째, 철강 구조물 공사업 등 새로운 면허를 취득함에 따라 발전 플랜트 보수공사 부문으로 타겟 시장이 넓어졌습니다. 반대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첫째, 주력 사업인 원전 유지보수 부문은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같은 정책 방향에 온전히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타사나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다수의 지급보증 우발 채무가 파악됩니다. 셋째, 앞서 짚어본 67억 원 규모의 계약 자산에 대한 회수 지연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당시 조달한 공모자금 중 93억 원이 아직 본래 목적의 투자에 집행되지 못하고 단기 운용되고 있어 자본 배분 측면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중점적으로 추적해야 할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적해야 할 주요 지표는 4가지입니다. 우선 영업이익률입니다. 고부가가치 정비 수주를 바탕으로 15% 이상의 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순유입 기조를 이어가는지 여부입니다. 세 번째로 기존 발전소 정비 물량 외에 신규 입찰을 통해 수주 잔고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수익의 87%에 달하는 상위 3대 고객사 매출 비중이 앞으로 분산되며 낮아지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브리핑의 요점을 정리하며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우진엔텍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조건은 국산화 제품의 매출 비중이 상승하고 신규 수주를 통해 수주 잔고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시적인 정책 변화로 주요 발주처의 예산이 줄어들거나 차사에 제공한 보증 채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회사의 펀더멘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과연 우진엔텍은 상위 3개사 편중이라는 현재의 구조적 한계를 딛고 의미 있는 수주 다변화를 수치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다음 분기 재무제표에서 그 단서를 계속 추적해 봐야겠습니다.